학교 프린트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방에서 운동한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속도 나누기 시간, 즉 시간분의 속도를 의미하고 가속도이다 라고 했고,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즉 변이 또는 이동거리이다. 이 물체의 운동은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랑 변이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 조건, 이 초일 때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가속도는 이 물체에서 기울기, 이때 이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랑 동일하지요. 근데 0초부터 3초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곡선의 형태를 그리지 않고 직선의 형태를 그릴 때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x축과 나란하면 0으로 일정하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그럼 0초부터 3초까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우리는 2초일 때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2초일 때는 결국에 0에서 3초 동안 가속도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때 계산해 보시면 기울기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6 되는 거고, 3분의 6 2m/s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억번 틀렸습니다. 니은번 3에서 4초까지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이번에는 3, 4초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4초까지 보시면 이때네요. 물체는 속도의 크기도 일정하고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방향도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때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우리 등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기도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 둘 다 일정하지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 0에서 6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지금 시간축에 6초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직접 그려주시면 되지요. 여기쯤에 6초 있을 겁니다. 그럼 이동한 거리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찾아줘야 될 이동 거리는 그래프 면적의 넓이 되겠고, 이만큼 0에서 6초까지라고 했으니까 6초까지 색칠해준 면적의 넓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 공식 쓰셔서 바로 해도 되고요. 삼각형, 사각형 나눠 구하셔도 됩니다. 먼저 0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 삼각형 면적의 넓이는 6, 38 나누기 2, 9m만큼 이동했을 거고, 3에서 6초까지 즉 사각형의 면적은 36, 18m 만큼 이동했을 겁니다. 그럼 전체 이동한 거리는 9 더하기 18, 27m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지요. 그 다음 리을번 1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번에는 1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네요. 또 이동 거리인데 이번에는 여기서 구해볼게요. 1에서 4초까지 이동 거리, 마찬가지로 그래프 면적의 넓이인데 4초까지니까 우리 이번에는 4초까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따라서 요만큼 사각형의 면적의 넓이만 다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1 곱하기 6 되는 거니까 6. 그러면 9 더하기 6은 15m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원인이 중력인 예시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달이 지구 둘레를 돈다. 이거 공전 운동 이야기하는 거지요. 공전도 중력에 의한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사각 아래로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다. 내려온다. 전부 다 중력에 의한 예시 맞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던 순간기가 정지한다. 순간기가 있는데 내려가고 있었어. 내려갔는데 정지하려면 얘는 속력이 느려져서 정지한 거니까 힘을 위로 작용해야겠지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반대란 말이야. 근데 중력은 연직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때 이 디귿 선지는 중력에 의한 원인이 아니겠지요. 그 다음
수직으로 상승하는 로켓. 자, 수직으로 상승하는 로켓은 위로 운동하고 있었어. 근데 점점 빨라지려면 힘을 위로 받아야 되네요. 중력과 방향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지한 집게. 얘들아,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에 의하면 정지해 있다 또는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정지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중력 받고 있지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잡고 있는 힘이 있어서 잡는 힘이 있어가지고 정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 놓았더니, 그러니까 잡고 있는 힘이 없어졌더니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 하더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자유낙하 운동할 때 공기저항 무시하니까 자유낙하라 보겠습니다. 자유낙하 무시할 때 인형의 속력 증가하지요. 맞는 설명. 그리고 여기서 추가한다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의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 얘들아,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학교 선생님이 주실 거거든. 이동 거리는 당연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데, 이때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동이 단위 시간 동안 즉 1초 동안 이동 거리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이동 거리. 그럼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결국에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 속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인형에 중력 작용한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공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 B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고, 공의 질량은 A가 B의 2배니까 A의 질량을 2m이라고 두고요. B의 질량은 1m이라고 두고 문제 풀겠습니다. 이때 두 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물체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해줘야죠. 기억 맞는 설명. 니은번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얘들아, 우리가 중력 질량 짝꿍이라 그랬잖아.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지요. 왜냐면 중력 F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계산했고,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중력은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A는 질량이 2m이니까 2m 곱하기 G, B는 질량이 m이니까 m 곱하기 G,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물체가 받는 중력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받는데 B는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A는 이렇게 받는데 B는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A는 이렇게 받는데 B는 이렇게 받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중력의 방향도 모두 동일하지요. 중력의 방향은 지금 지구 안 그렸잖아. 지표 부근에서의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표 부근에서 중력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해 줘야겠네요. 서로 같다 또는 나란하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D가 틀린 건지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반풍이 A, B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A는 연직 아래 자유낙하 운동했고요. B는 수평으로 던져진 포물선 운동을 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반풍이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A, B의 운동을 설명하여라. 이때 A, B가 얘들아 여기 봐야 돼. A, B가 출발점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 반풍의 크기, 마찰, 공기저항 무시합니다. 자, A는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잖아. B는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랑 B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C랑 D로 해볼게요. C랑 D가 같은 높이에서 한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요. 한 물체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이동거리는 D가 더 크겠지요. 왜냐하면 A는 직선인데 B는 곡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에서 이동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는 더 위에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가 곡선 운동을 해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다.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만약에 A, B가 높이가 같았다면 이동거리 당연히 B가 더 커야 되는데 A가 더 높이 있었기 때문에 B와 A의 이동거리 같다. 그러면 우리가 높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시간의 제곱값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럼 높이가 지금 A가 B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낙하하는 시간도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지면에 도달할 때 연직 속력은 시간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지면 도달 연직 속력도 A가 더 크다. 자, 그럼 이 기억번에서 A는 등가 속도 운동. 당연하지요.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 속도 운동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연직 방향 속력. 봐봐, 물어보죠. 연직 방향 속력은 V 연직 방향 속력은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시간. 즉 낙하 시간에 비례한단 말이야. 네, 낙하 시간이 A가 B보다 크니까 연직 방향 속력도 A가 B보다 크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번 나무에서 지면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높이 있으니까 높이는 낙하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했죠? 공식으로 만들어주시면 H는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A가 더 크기 때문에 시간도 A가 더 오래 걸린다. 맞는 설명. 얘들아, 이 문제에서 추가로 한 문제만 더 낼게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속도는 못 물어보고 속력은 물어볼 수 있어. 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변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동거리의 크기 속도까지 비교할게요. 이동거리의 크기가 A랑 B랑 같다 그랬잖아. 근데 A는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곧 변이가 됩니다. 근데 B는 곡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변이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변이는 직선으로. 그럼 이 과정에서 변위를 비교를 하면 A보다 B가 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이해될까요? 이동 거리는 A랑 B가 같거든. 근데 변위는 A는 이동 거리랑 변위가 같아. A는 이동 거리가 변이랑 같아. 근데 B는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거든. 그래서 이때 변이는 A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이는 A가 더 크다. 근데 걸린 시간도 A가 더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A가 B보다 몇 배 더 큰지, 얼마나 더 큰지는 정확히 문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도의 대수관계는 모르지만 변위의 대수관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력은 계산을 할 수 있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동거리는 A랑 B랑 같잖아요.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때 속력은 누가 더 크다? 평균 속력은 B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B가 A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은 같은데 이동거리는 같은데 시간은 A가 더 기니까.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운동량 충격량 파트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타자가 수평 방향으로 3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 0.15kg의 야구공을 배트로 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야구공을 친 후 반대 방향으로 50으로 날아간다. 얘들아, 운충 파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운동량과 충격량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문제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지금처럼 방향이 변하는 운동에서는 이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끊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가볼게요. A가 처음 운동 방향이 왼쪽이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나중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되겠죠. 그럼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50 빼기 처음 속도가 플러스 30 계산하시면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80. 부호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20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문제 다 틀립니다. 항상 운동량, 충격량, 방향 있고 방향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 들어가야 돼. 그럼 이 과정에서 질량도 나와 있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해주시면 이 값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충격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이 0.15 151 아니었던 것 같은데 15kg 미안해요. 15 곱하기 마이너스 80 되는 거고요. 이 값 계산하면 40 80 120인가요? 0.15 12 되겠네요. 12.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번 배트와 공이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 운동량은 우리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하면 되지요. 이때 질량이 0.15, 속도가 충돌하기 전입니다. 전에는 30으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4.5입니다. 자, 그 다음 충돌한 직후 운동량의 크기 질량 0.15 곱하기 속도 마이너스 50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5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 풀만은 꼭 잡아야 되는 거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는 크기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취해서 7.5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2만큼 변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바로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12만큼 변했고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충격량이다. 마찬가지로 크기로 물어보니까 12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그림카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순간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속도 분석 먼저 해볼게요. 0초부터 1초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기울기가 일정하고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등 가속도 일정, 힘 일정, 속도 변화 일정. 그런데 다시 그 이후 1초부터 2초까지의 운동을 보시면 1초부터 2초까지는 기울기가 0입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고 속도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냥 y값 자체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때 등속도 운동 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0.5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0.5초일 때 여기잖아. 0초부터 1초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 변화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변해야 되므로 0.5초일 때 속도 1이 될 거고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지요.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이때 운동량의 크기 2이다. 기억 틀린 반지 되겠습니다. 그럼 0초부터 1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 얘들아 충격량 물어보는데 힘이 안 나오면 바로 바꿔주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0초일 때 운동량 0이었고요. 1초일 때 운동량 얼마죠? 지금 질량 2가 됐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위에서 1초일 때네요. 미안합니다. 1초일 때는 질량 곱하기 속도, 즉 4가 됩니다. 그럼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 4, 충격량도 얼마? 4. 니은 맞는 설명 되겠네요. 디귿번 1초부터 2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 1초일 때부터 2초일 때까지는 등속도고 속도 변화 없고 운동량 변화 없고 그래서 0이다로 끝나야 됩니다. 1초부터 2초까지는 등속도니까 0이다.
또는 이때 받은 R자임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속도 변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1kg인 동일한 물체 AB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먼저 A 보겠습니다. A는 0부터 2t까지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B의 경우에는 0부터 2t까지 힘이 일정합니다. 근데 힘 시간 그래프 나왔잖아 얘들아. 다시 힘 시간 그래프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는 면적 보기로 이야기했죠. 넓이 보기로 했고, 면적은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바로 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t까지는 A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랑 그 다음 B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똑같아. 이 FT로 똑같아. 전체 면적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0에서 1초까지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때는 B가 더 크고 1t에서 2t까지 물어본다면 이때는 A가 더 커요. 면적의 넓이가. 자, 그리고 0에서 2t까지 물어본다면 A와 B는 면적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확인할게요. T일 때 A의 속력 물어봅니다. 자, A, B는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고요. A, B는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고요. 이때 T일 때 A를 물어봤으니까 T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T까지 A가 받은 충격량 구해주시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고 2분의 1 FT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이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 의미하지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처음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으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T초일 때 A의 운동량은 2분의 1 FT야. 그럼 운동량 P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운동량이 2분의 1 FT, 질량이 지금 1m이라고 문제에서 주었거든요. 그럼 속도는 m분의 P, 즉 2m분의 FT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2m분의 FT. 기억 틀린 편지입니다. 니은번 0에서 2t까지 우리 아까 그래프 면적의 넓이 이야기했지요. 0에서 2t까지는 A 그래프 아래 면적과 B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같더라. 그래서 충격량 크기 같다. 그 다음 0에서 2t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 얘들아, 요거는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A랑 B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먼저 B가 조금 더 간단해서 B 먼저 그리겠습니다. B는 힘이 일정하거든요. B는 힘이 일정해요. 힘 일정은 가속도 일정, 속도 변화 일정,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는 나중 속도가 이쯤 그려진다면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 나중 속도도 우린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얘들아. 이때 0부터 2t까지 충격량이 여기 전체 면적의 넓이가 2ft니까 나중 운동량이 2ft가 되는 거고, 질량이 m이니까 이때 2t일 때 속력은 m분의 2f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A도 마찬가지지. A도 0부터 2t까지 충격량 그래프 면적의 넓이 똑같으니까 이 면적의 넓이는 똑같이 2ft니까 2t일 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B랑 동일하고 질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A도 2T일 때는 n분의 2FT가 됩니다. 근데 1T일 때 B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일정하게 증가해서 1T일 때 n분의 FT였거든요. B의 경우에는 n분의 FT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근데 A는 1T일 때 속도 얼마라고 뒀냐면 우리 기억 선지에서 구했습니다. 2n분의 FT.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요쯤에 있겠다는, 아이고, 2T일 때 요거보다 더 작은 이쯤에 있겠다는 거야. 그럼 A는 지금 힘의 크기가 점점점 증가하지요. 힘의 크기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Y값이 증가하니까요.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가속도, 속도 변화가 증가한다는 거고,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즉 가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A의 운동입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두 가지였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울기, 가속도였고요. 면적, 위치 변화량 또는 변이 또는 이동 거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A는 이때 0부터 2t까지 이동한 거리가 이 아래 면적 요만큼이 되는 거고, B는 0부터 2t까지 이동한 거리가 이 아래 면적 이만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 이동한 거리는 같지 않고 누가 더 크다?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해될까요? B가 A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B는 일정한 가속도로 빨라진 거고 A는 뒤쪽에 많이 빨라진 거야. 나중 속도는 같지만 A는 나중에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B보다 작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선지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 니은만 맞고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지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얘들아 두 가지 값 보는데요. 이때 Y값의 변화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볼 수 있어요. 그냥 Y값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라는 거. 그 다음 기울기 확인하시면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시간분의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힘이다. 평균 힘, 알짜 힘, 충격력 다 괜찮습니다. 힘이다 라는 것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번 2t일 때 물체의 속력은 n분의 2p0이다. 2t일 때 운동량이 p0거든요. 그 다음 물체의 질량은 m이거든요. 그러면 운동량 p는 mv인데 운동량이 p0고 질량이 m이니까 v는 m분의 p0 되겠죠. m분의 p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니은번 3t부터 5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3t부터 5t까지 보시면 운동량이 계속 감소합니다. 3t부터 5t까지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럼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충격량의 방향도 당연히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맞는 설명. 그 다음 4t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mt분의 p0이다 인데, 자 얘들아 4t일 때 보시면 3t부터 5t까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힘이 일정하다는 의미 가지거든. 그러면 3t부터 5t까지는 가속도도 일정할 거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4t일 때 힘 또는 가속도는 3t부터 5t까지 구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3t부터 5t까지 힘의 크기를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이때 기울기를 구하면 x 2t, y p0니까 2t분의 p0, 이게 힘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이렇게 나타낼 수, 질량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F는 ma이기 때문에 A는 m분의 F. 그럼 우리 지금 F 구했죠? 그럼 질량만 나눠주면 되니까 2mt분의 P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D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풀이 보여드리면 물체는 운동량이 P0일 때 속도는 M분의 P0였을 겁니다. 운동량이 0일 때 당연히 속도도 0이었지요. 그러면 3t부터 5t까지 속도 변화량을 계산하시면 M분의 P0 되는 거고요. 속도 변화량 M분의 P0. 그 다음 걸린 시간 2t 되는 거지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2mt분의 P0이다. 끝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동차의 충돌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충돌할 때 자동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자동차가 받는 땡땡을 줄이는 과정을 1차 충돌이라고 한다. 니은은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자동차에 탄 사람은 자동차의 운동방향으로 가려던 성질이다. 그러면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자동차가 벽이나 다른 차와 충돌하면 0.1초 이내에 승객은 니은에 의해 튕겨져 나가 핸들이나 앞 유리, 좌석 등 자동차 내부 장치와 부딪히는데 이것을 2차 충돌이라고 한다. 운전자나 탑 승객은 1차 충돌이 아니라 2차 충돌 때 부상을 많이 입는다. 2차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안전띠 착용해야 된다. 2차 충돌 이후 몸 내부의 장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운전자나 탑 승객은 또 다른 부상을 입는데 이를 3차 충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1차 충돌에서 차체가 땡땡을 많이 감소시키고 안전띠를 착용해 신체가 자동차 내부 장치와 부딪히는 걸 막아야 2차, 3차 충돌에 의한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얘들아, 그럼 기억리은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과정에서 앞부분이 찌그러진다라고 하는 거는 충돌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평균 힘 충격력 F는 작아진다. 그리고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사람은 계속 원래의 운동 방향과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즉 관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건 평균힘 또는 충격력, 니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성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길면 당연히 기억, 힘은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다음 니은번 질량이 크다. 그럼 관성의 크기는 커진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 다음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도 평균 힘을 줄이기 위해서지. 에어백은 시간을 늘려주니까 평균 힘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다. 디귿만 맞는 반지입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질량이 20kg인 스톤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스톤이 힘을 받으며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 스톤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2초부터 0.3초까지 충격량의 크기와 평균 힘의 크기. 자,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려면 힘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힘을 안 줘놓고 충격량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그럼 0.2초일 때 속력이 4였고요. 0.6초일 때 속력이 2였고 속력이 4가 됐습니다.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이때 속도 변화량은 4 빼기 2가 되겠고요. 질량은 20kg이다 라고 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 40kg m/s 또는 40N/s. 근데 평균 힘이라고 이야기하면 평균 힘의 크기는 F는 시간분의 충격량이잖아. 그럼 0에서 6초까지니까 걸린 시간 0.4초 되겠고요. 충격량 40N/s 구했지요. 그럼 이 계산해 주시면 100N만큼 평균 힘 받는다. 끝입니다. 그 다음 7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물체가 벽을 향해서 3V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에서 정지한다.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벽으로부터는 2t만큼, 마찰 구간에서는 1t0만큼 힘을 받았다. 평균 힘의 크기의 비를 구하여라. 자, 다시 평균 힘 F 나오고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충격량이 안 나왔다면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구간과 2구간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벽과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받은 평균임이 있고, 그럼 이때 속도 변화량 보시면 벽과 충돌할 때는 3V에서 마이너스 2V가 됐잖아. 그럼 이때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서 마이너스 5V입니다. 근데 크기만 구할 거니까 얘들아 5V라고 할게. 그 다음 마찰 구간에서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0 마이너스 2V. 그래서 이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2V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이게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한 물체니까 질량 똑같을 거네요. 그럼 벽과 충돌할 때 충격량은 5mv, 마찰 구간에서는 충격량이 2mv이다 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받은 시간이 또 나오는데요. 힘을 받은 시간이 벽과 충돌할 때 2t0, 마찰 구간에서는 1t0. 그럼 다 나왔잖아. 우리 구하려는 건 지금 평균임이고, 평균임은 시간 분의 충격량. 그럼 얘는 나눠주면 됩니다. 2t분의 5mv, 1t분의 2mv. 그러면 이때 이게 a고 이게 b라고 했으니까 a분의 b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어차피 t, m, v 다 약분될 거잖아. 그럼 숫자만 바로 넣을게. a에서는 2분의 5, b에서는 1분의 2. 이거 구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계산하면 5분의 4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시간이 t는 0일 때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m인 물체가 전동기로부터 힘 F를 받아 연직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다가 3t0일 때 0이 되었다. 그림 나에서는 운동한 동안 F의 크기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0를 mg로 나타내어라. 얘들아, 이거 몇몇 친구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문제 조건이 조금 이상합니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다가 속력이 0이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고요. 이때 만약에 일정한 속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정한 속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F0는 그냥 mg로 끝나버리거든.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조건 자체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체가 지금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전동기로부터 힘을 이렇게 받아서 3t0일 때 다시 정지하게 되었다. 이 조건으로 문제 풀게요. 그럼 0부터 3t0가 되는 동안 전동기가 힘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전동기가 가한 충격량 구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 전동기, 힘시간 그래프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때 0부터 2t0까지 2f0t0 플러스 2t0부터 3t0까지 2분의 1f0t0. 그래프 면적의 넓이 구한 겁니다. 면적 구한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가한 충격량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2분의 5f0t0만큼 가했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다시 정지 상태가 되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 0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전동기가 위로 2분의 5 F0T0만큼 준다면 중력이 주는 충격량도 2분의 5 F0T0여야 해. 근데 중력은 mg잖아요. 중력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날 거야. 중력은 mg야. 그리고 걸린 시간은 3t0.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할 거니까.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거고, 이 둘 사이에 식 정리해서 우리가 풀어내면 F0는 T0 약분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분의 6 mg이다.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도 여기까지입니다.